사투리가 되게 심하거든요. 상해 같은 경우에. 상해 지역 사투리가 아니면 응대를 안 해요. 사람이 예, 받아줘요. 예.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뭐 전화하면 뭐 중국어로 아니하 뭐 오만공스 뭐 우리가 뭐 새로운 상품이 나왔 상해말로 로로로 하고 끊어버려요. 반갑습니다. 미역TV 박주환입니다. 오늘 제가 약속드린 대로 중국 이번에는 또 중국 주식 끝판왕을 모시고 중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기소개 한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주식 영업실에서 중국 주식 담당하고 있는 김철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서 중국 주식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국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이딜로, 본토 발음으로는 하이딜로, 네. 그리고 한국 표기로는 하이디라오라고 네, 하는 하이디라오. 하이디라오라고 하는 버거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예. 좀 하죠. 네.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여기 굉장히 좀 특이해요, 방식이. 네, 뭐 주문도 사실 태블릿으로 네네.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그거라고 하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에 끓이는 거잖아요. 네. 보통 소스가 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네. 보시다시피 뭐 매운탕도 있고 여기에도 안 매운 탕도 있고 네. 뭐 토마토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취향대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탕으로 보통 많이 시작을 하고요. 백탕과 홍탕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찌꺼기가 있냐 없냐, 뭐 덜 맵게 아주 얼얼하게 이런 선택 사항들이 잘 나와 있어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예. 네. 그럼 이렇게 예, 뜨네요. 절반 뜨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또 하나 추가를 하면 네. 여기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네. 백탕과 홍탕이 네. 세팅이 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담궈 먹을 거. 주문 농도 네.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추가로 요리를 주문하는 거죠. 그럼 탕만 주문하면은 이제 안에 넣어서 먹는 게 나아요? 네, 그 탕을 주문하면 아예 무엇을 넣어 먹을까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 그래서 특가 메뉴 같은 경우에는 뭐 세트. 세트가 있긴 하고요. 네네네. 세트에서 있고. 말아서 주는 세트가 있는데 네. 뭐 저희는 전문가다 보니까 추천대로 한번 예, 먹어보도록. 주스대로 먹기도 하고 하이디라오, 뭐 주식 이야기 하기 전에 하이디라오에서 맛있게 먹는 팁. 맛집 방송 같네요. 네. 뭘 먹어야 되나요? 뭐. 그러면은 아까 전에 탕 시키면 이제 국물만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가 있나요? 네, 뭐 가장 뭐 기본적인 거는 소고기, 양고기 이런 식으로 하고요.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지역별로 다 달라요. 허거가 정확하게 허거는 샤브샤브인가요? 뭐. 네, 샤브샤브로 할 수 있는 보고라고 하면 직역을 하면 네. 보고라는 거는 불이고요. 불? 구워라고 하는 거는 가마솥입니다. 그러니까 가마솥을 끓여서 먹는 음식이라는 뜻이 호거라고 그러면 하거든요. 통칭이네요? 네, 그렇구나. 네. 네네. 근데 호거 같은 하이딜러 같은 경우에는 호거 중에 하나의 특색이 있는 메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지역마다 다 달라요 이게. 과거에 홍콩에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샤오페이양이라고 했습니다. 예? 샤오페이양이라고 하는 쇼페이양이요? 그 당시에 제일 큰 체인점이 있었거든요. 걔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 위에다가 큰 동그란 가마 놓고 끓여서 먹는 그런 요리가 있었는데 양그룹이라고 하는 피자 헛이랑 가지고 있는 양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상당 폐지가 됐었죠. 그게 인수가 되면서 없어진 거군요. 예. 그리고 현재는 이 회사가 거의 뭐 가장 대표적인 호거 상장사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중국의 음식 체인점 중에서는 제일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하자면은 중국에 있는 허거, 네. 허거뿐만 아니라 전체 상장되어 있는 음식 이제 뭐라고 말해야 돼? 레스토랑 체인점 중에는 가장 사이즈가 큰 회사.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이미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지금 5개 정도. 한국에 5개가 있습니다. 한국에 5개가 있고, 네, 예. 뭐 홍콩에는 당연히 있을 거고, 네, 홍콩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뭐 일본, 뭐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뭐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그 마라탕이 요즘 엄청나게 유행이잖아요. 네, 맞아요. 마라탕이 유행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인기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사실 마라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허거가 쉽게 아니면 1인당 1인식으로 바뀐 게 마라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거를
1인식으로 네, 다 간단하게 끓여서 나오니까 마라탕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럼 다른 음식이 아니네요. 예, 예. 그러면은 허거를 이렇게 지금 여기서 담궜다가 빼서 먹으면은 허거고 네. 이거를 한 그릇에 담아서 먹으면은 맞아요. 마라탕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아, 그래. 하이딜러 같은 경우에도 창업 초기에는 마라탕집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한 그릇 음식을 팔다가 예, 예. 네. 탭을 4개 놓고 뭐 마라탕을 팔다가 점점점 잘 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한 600개 정도 체인점을 가진 예, 엄청 큰 대기업이 된 거죠. 600개면은 진짜 대기업이에요. 예, 예. 사실 25년 만에 탭을 4개 식당에서 지금 자산이 20조가 되는 원래 테이블 4개짜리 식당에서 시작해서 네. 생각보다 이게 꽤 오래된 회사네요. 25년 만에 네. 지금 체인점 직영점 600개. 이 회사는 특별하게 체인점이 없어요. 딱 직영이에요. 그러면은 뭐 본사에서 이렇게 직접 사람을 네. 다 파견하고 세팅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때문에 예. 사실 서비스 수준이 똑같게 어느 지점과 똑같게 되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거죠. 이게 결국에는 결국엔 성공 요소는 직영이다. 네. 직영을 통해서 서비스 퀄리티를 홍콩에 가든 중국에 가든 뭐 한국에 가든 일본에 가든 다 동일하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회사가 탄탄하게 성장을 해온 거네요. 뭐 네. 어떻게 보면은 유행을 타서 갑자기 성장한 게 아니라 4개짜리에서 시작, 테이블 4개짜리 식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25년 동안 탄탄하게 성장해온 기업이네. 혹시 상장은 언제 했나요? 상장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생각보다 8월에 네. 상장을 1년 좀 넘었죠. 어떻게 보면 신상이네요. 시장에 나온 신상이네요. 이제 기존부터 왜 상장을 안 하냐 이런 네네네.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뭐 크게 상장할 필요성을 잘 못 느꼈었거든요. 돈이 필요 없었나 봐요. 네, 예. 왜냐면 얘네가 하는 확장 그 정책이 절대 뭐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려서 혹은 체인점식으로 가맹점주한테 돈 받아서 개업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현금으로만 개업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바뀔 수도 있지만 네네. 지금까지는 계속 한 점포를 열고 현금이 쌓이면 이 돈으로 또 다른 점포를 열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굳이 상장한 필요성을 못 느꼈던 회사고요. 네. 아마 공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지만 뭐 비공개 재산 상속이라든가 재산 상속. 이런 이슈 때문에 저는 상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게 창업주들, 네. 창업주의 자식들한테 네. 뭔가 상속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의해서 지금 현재 홍콩 시장에 상장이 돼 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시가총액은 거의 20조 가까이 됩니다. 20조요. 네, 네. 원화로 20조면은 한국에 비슷한, 그러니까 한국에 20조짜리 회사가 뭐가 있죠? 20조면 막 더 제가 네. 제가 이거는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 600개를 가지고 있는 레스토랑 체인점의 가치가 20조 원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네. 거를 이제 우선 정리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일단 하이디라오에 한번 와서 먹어보고 맛있고 정말 이 정도의 퀄리티 있는 식당이면 내가 투자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예, 예.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는 하이드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서비스업의 대표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내수 성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가장 수혜보는 게 사실 뭐 식음료하고 이런 서비스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전에 대표적으로는 그 술 하는 네, 귀중 모태주라는 기업도 있고 오랑, 오랑 예, 예. 예.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이었는데 네, 예. 이제 식음료의 대표 주자가 하이디라오라고 보시면 예, 예. 중국에서 서비스를 많이 키우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뭐 취업이라든가 혹은 창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서비스업으로 나중에 다 구결이 되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뭐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 보면 한국은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 중국은 아직까지도 서비스 쪽에서 성장 공간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하이디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전례 없는 중국 다른 기업들이 하지 않는 그런 서비스로 사실은 그동안 독보적인 성장을 해왔던 거고요. 굉장히 좀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충격적인 서비스가 웨이팅하는 동안 네일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여기가 그 가족들끼리 자주 오시는 예, 예. 저도 가족끼리 자주 오는데 네. 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유아 휴게실이 있어서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저희가 그 태블릿 PC로 주문도 하지만 여기에서 CCTV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국에도 없던 서비스였지만 중국에서도 중국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높은 수준의 서비스라고 분류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1인당 뭐 식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일반 호거보다는 거의 2~3배 이상 비싸요. 근데 한국의 일반적인 것보다도 비싸요. 네, 그 맞습니다. 식당이 굉장히 고급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계산하니까 1인당 식사 비용이 한 15,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15,000원이면 네. 중국의 일반 호거보다는 거의 2배 이상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호거 자체가 대중적인 대중적인 음식이지 비싼 요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가 좀 인테리어라든가 혹은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강조하면서 또 소득이 높은 중국의 중산층을 겨냥해서 만든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이게 됩니다. 빈도, 그러니까 식사 빈도로 따지면은 네. 일주일에 호거를 어느 정도 먹나요? 뭐 지역마다 사실 다르고요. 네네. 사실 호거의 기원을 보면 뭐 호거가 여러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북쪽에서는 춥다 보니까 호거를 자주 먹는 거고 네네네. 서쪽 지역은 호거가 또 현지 문화다 보니까 또 자주 먹는 거고요. 중국의 동쪽이나 남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게 먹는 이런 문화예요. 네네. 그래서 빈도로 보면 뭐 사천 지역이나 호거의 고향이라고 하는 네. 사천 지역은 거의 매일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국으로 치면 김치찌개 같은 예, 그렇죠. 포지션으로 맞습니다,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김치찌개가 원래 인당 뭐 비싼 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점심 때 찾아 먹는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는 5,000원에서 8,000원 사이면은 네. 김치찌개 하나를 15,000원, 2만원 주고 먹는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정리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김치 전골이라고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왜냐면 김치찌개는 오히려 마라탕으로 비교할 수 있죠. 김치찌개는 막 뚝배기 하나에 네. 나오는 거는 마라탕, 김치 전골.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주문을 해볼까요? 뭘 먹어야 되나요? 보통 사실 지역마다 다른데 내몽고 지역에서 있는 양을 많이 키우는 지역은 양고기를 많이 먹고요. 양고기는 그럼 내몽고 스타일. 네. 그 사천 지역의 호거는 네. 소고기 쪽으로 많이 먹습니다. 사천은 소고기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소고기 하고 또 소고기하고 사실 호거가 사천 지역에서 유행이 시작된 거는 네. 내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과거에는 내장을 먹는 습관이 없었거든요. 네네. 내장을 다 버렸었는데 뭐 한 100년 전 때 막 일제가 침략하고 좀 생활이 어려워질 때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 소나 뭐 닭이나 오리의 내장을 어떻게 먹을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냄새가 심하니까 여기 그 매운 소스 같은 걸 많이 넣어서 오래 끓이니까 이게 먹을 수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호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네. 이게 그 한국 사람들 2명이서 와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네. 맛집 TV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돼지 뇌가 있어요. 네, 저도 충격적입니다. 먹어는 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돼지 뇌. 오리혀도 있고요. 오리혀는 생각보다 맛있어요. 오리혀? 한번 도전해 볼까요? 도전해 볼까요? 네. 오리혀가 생각보다는 네. 식감이 좋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 원조가 이런 오리 창자가 사실 제일 원조예요. 호거가 시작한 게 오리 창자를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개발된 게 호거거든요. 그럼 오리 창자 오리 도전해 창자. 볼까요? 호거를 처음 먹어본 데가 어디냐면 양꼬치집이에요. 뭐 대림동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굉장히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쉽게 이제 이 식당에 뭔가 먹으러 들어가기 쉽지 않아서 누군가가 소개시켜줘야지 먹을 수 있는 누군가가 거기를 잘 알아서 와서 먹는 경험을 했던 게 제 처음 그 호거를 먹어봤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도 호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마라탕도 좋아하고 너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종종 찾아 먹었는데 완전히 인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깔끔하고 그리고 시키는 메뉴를 이제 메뉴 주문하는 방법도 굉장히 단순하고 사진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종업원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이 태블릿을 통한 엄청난 기술이죠. 이 주문이 그대로 이제 무선으로 전달이 돼서 직원분들이 이제 주문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굉장히 사실 그 표정은 그 말을 안 해주지만 정말 충격 먹습니다. 그 600개의 지점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 경험과 데이터들이 쌓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 보고 가면 이걸 다 알아서 다 해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도 잘 안 해줘요. 하이디로는 이런 설명도 잘 해주고 또 친절하게 해주다 보니까 사실 일반 중국 호거보다는 훨씬 더 서비스가 좋은 이런 레스토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스토랑이에요. 네. 이게 소고기, 소고기랑 두부피, 팽이버섯, 완자, 쑥갓
연근, 이게 특제천역, 네, 그리고 문제의 오리혀, 오리 창작. 오리 창작, 네. 호거의 기원이라고 하는 오리 창작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일단은 좀 맛있게 먹으면서 네. 또 그리고 그거 먼저 드시기 전에는 소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소스를 만들어요. 네, 일단 저희가 나가서 소스를 소스를 만들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하이디라오 이제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나면은 투자를 하고 싶을 텐데 지금 투자를 해도 되나요? 최근에 흐름을 뭐 주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상장하고 나서 거의 2배 이상 지금 올라온 상태고요.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이제 2배 이상 올랐다는 네. 거죠. 예. 지금 그 시가총액 아까 20조 정도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28조 정도. 28조예요. 네. 상반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원 정도. 1,500억 원이 순이익으로 난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1년에 3천억? 3천억 정도 이상을 생각해 볼 수 네.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PER로 따져봤을 한 때 8, 90배, 90배 정도. 90배 정도를 봤는데 사실 뭐 PER하고 성장률로 사실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상반기 순이익도 거의 전년동기 대비 40%에서 50% 사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아직도 매장을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기 때문에 최근에도 보면 1년에 거의 100개 가까이 매장을 새로 오픈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 매장의 한 15% 되는 그렇죠. 매장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장 수 증가에다가 또 손님들 증가, 1인당 소비량 높아지면서 이런 성장세가 적어도 5년 정도는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성장률과 현재 PER의 괴리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성장률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제 순이익 달성의 5천억 정도는 2, 3년 안에 가능해 보이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가 40배, 50배 수준인 그 40배에서 50배 정도 수준이 네.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다른 회사는 어때요? 다른 회사 PER은 사실 다른 회사들은 뭐 비교할 만한 종목이 거의 없어요. 사실 홍콩에 상장있는 좀 예를 들면 뭐 1인식 샤브샤브 있잖아요. 네. 작게 나와서 여기 끓여 먹는 한국에도 여러 체인점이 있는데 그런 샤브샤브점들이 있긴 한데 1인당 단가가 너무 낮아요. 거기는 1인당 소비 금액이 한 6,000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좀 저가형 모델이다 보니까 거기랑 한번 비교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그 회사를 한번 비교를 하면 홍콩의 샤브샤브라고 하는 종목이 상장은 되어 있거든요. 종목 이름이 샤브샤브예요. 네. 샤브샤브예요. 얘네는 지금 BR이 한 25배 정도 25배 되긴 정도. 하지만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샤브샤브 허거 체인이 1조짜리가 1조를 넘어서는 게 2개나 있다라는 거는 네. 사실 엄청나게 큰 밸류를 받고 있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장률을 그래서 결론이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의 엄청난 8, 90배 PER을 생각하면 좀 무섭긴 하지만 네. 사봐도 될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지금 시점에 좀 비싼 감은 있어요. 주가가 비싼 감은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크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다려서 얼마 수익을 먹을 수가 있냐를 보면 뭐 여기에서 더 더블 나거나 이건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해마다 안정적으로 10% 정도의 수익은 그 연평균으로 하면 달성하진 않을까라는 꾸준한 성장세를 기대해볼 만하다. 네, 혹시 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라든가 뭐 업종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뭐 팔 거냐를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건 사실 전체 중국의 소비재를 투자하면서 왜냐면 성장성은 계속 받쳐주기 때문에 언제 팔아야 할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아니면 한 3년 뒤에는 계속 좋아 보이지만 그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고량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반부패 단속을 하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시 또 소득이 증가하고 또 산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고량주 기업들 다 신고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당장은 이런 서비스업 혹은 이런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 소고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결혼이 늦어지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외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하이 퀄리티인 레스토랑으로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하이디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의 보거 체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이디로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5%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예, 아직까지도 5%가 안 되고 중국의 도시만 해도 한 400개 정도까지거든요. 거의 뭐 대륙 스케일이 대단하네요. 한 도시당 거의 뭐 평균적으로 한 개밖에 없는 수준인데 예전에 뭐 저희가 뭐 KFC라든가 뭐 물론 이런 패스트푸드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업들 보면 2-3천 개 있는 매장이 있는 그 패스트푸드점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도 매장 수는 2배 정도는 무난하게 늘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 1,000개 정도가 저는 매장 수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이딜라오 먹지 허거 우리 마라탕 열풍에 먹지만 말고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하이딜라오에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국 주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